김은경 혁신안은 갑툭튀가 아닙니다. 당의 역사와 집단 지성이 만든 오랜 민주당의 혁신 의지의 결과입니다. 국민과 당과 함께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혁신 의지가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방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동관 후보자의 결격 사유 검증도 거부하고 증인 채택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언론 탄압, 학폭, 은폐, 인사청탁 의혹을 증언할 증인 채택은 거부하고 후보자와 관계없는 엉뚱한 사람들 출석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동관 후보자의 이력이 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증하자는 기본적인 요구조차 무시하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14일인데 14일 지금까지도 후보자 5년치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속의 개인정보 미동의로 제출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딸랑 이거 하나 왔습니다. 이 한 줄. 개인정보 동의가 없어 자료 제출이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당 자료는 개인의 금융정보로서 사생활 노출의 우려가 있어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자료가 이 한 줄입니다. 어떻게 인사청문회 하라는 것입니까? 얼마 전 김용호 통일부 장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작전을 이동관 후보자에게 다시 쓰려나 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동관 후보자 인사검증 제대로 하신 거 맞습니까? 국회 추천 방통위원 내정자는 비영리단체 활동을 빌미로 법제처 유권 해석을 의뢰하고 임명까지 거부하고 있는 정부 여당이 내로남불을 넘어 안하무민을 실천 중인 것입니다. 안하무민, 눈아래 국민이 없는 방자하고 교만하여 국민을 업신여긴 정권의 말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실 것입니다. 항명 혐의까지 씌우면서 진실을 감추려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대령은 수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 검찰에 의해 입건되고 수사단장직에서도 해임되었습니다. 그 이후 알려지는 진실은 매우 놀랍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에 따르면 국방부가 수사 범위를 대대장 이하로 한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외압이 아니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여주지청장 시절에 가이드라인 받고서는 외압 받았다고 한 겁니까?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저와 후배들이 한 수사가 완전히 규정을 위반하고 법령을 어기고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그런 것들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이것은 항명이 아니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발언은 10년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윤석열 검사의 발언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부하들은 사람에 충성해야 합니까? 내로남불입니다. 외압 논란에 국방부는 사전 승인 없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언제까지 징계를 통한 입막음이 통할 거라 생각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꼬리 자르기로 무책임하게 회피하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이태원 참사에서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그랬듯 경찰서 과장, 구청 과장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만으론 면피할 수 없습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공익제보자 지정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로남불 수사 은폐와 방해 의혹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포함하여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어제 모 방송에서 2012년에서 2018년 사이 외교부에서 대비로 작성된 강제동원 문제 대응책과 한일 간 비공개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두고 외교부의 입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일본의 압박은 어땠는지, 박근혜 정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막기 위해 어떤 압박을 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2012년 대법원 판결 직후 외교부 대일실무부서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일본 기업의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문건이 작성됐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판결에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대법원 판결이 정부 입장에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2012년 6월 외교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판결 대응 방안 문건에 따르면 한일 양자 차원에서 문제를 불제기하고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의 성금을 통해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기업은 자발적인 참여만 유도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3자 변제 방식이 이때 등장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 기업의 재상고에 대해 2013년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은 VIP 표정이 상상이 된다. 웨이아웃, 출구 없는 보고다. 판결 반복되면 외교부는 착살난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도 대법 판결을 미루는 것에 동의한 내용이 드러납니다. 이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대법관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이 국가적 부담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진정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인지 일본 관방 장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로 이어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이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배상으로 결정을 내리고 지금까지 일본 기업의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제3자 변제에 참여한 기업도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누가 우리 국민을 버렸는지, 누가 강제동원 피해자를 외면했는지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